김상호 강사입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강좌를 녹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진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한 두세 달 넘은 것 같은데요. 23강 팁으로 해서 인터페이스 쪽 강좌를 마무리하면서 분명히 제가 자주 올리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부득이하게 또 회사에서 또 무슨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뭐 이래저런 일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육아를 하다 보니까 또 바빴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것저것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바빠서 이제서야 강좌를 녹화를 하게 된 점 기다려주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았는데 몇 명 계셔가지고 좀 미안했었습니다. 굉장히 여성스러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꼭 해야 되겠다 하다가 오늘 불금입니다. 불금에 녹화를 하게 됐고요. 다음 주에도 녹화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는 소스들이 있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저희가 풀어 나가볼 수 있는 이제 시간이 돌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델링 기초를 이제 시작할 차례예요. 제가 초기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3D로 모션 그래픽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모델링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저랑 모델링 파트를 진행하시면서 몇 가지 모델링을 진행을 하실 거예요. 기초, 뭐 중급, 뭐 조금 어려운 거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진행하실 텐데 모델링은 사실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아트웍이나 어떤 디자인이나 어떤 아이디어를 디자인을 해서 스케치를 해서 3D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항상 따라다니는 뭐 모션 그래픽 하시는 분들이나 디자이너들한테는 일러스트나 포토샵이 기본적인 소양이듯이 3D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모델링이라는 어떤 그런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당연히 모션 그래프 키를 잡는 어떤 애니메이션 쪽 파트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죄송합니다. 모델링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모델링은 제가 하는 저희가 모델링을 몇십 강좌씩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하는 모델링을 하시고 제가 과제를 내드릴 겁니다. 물론 제가 검사를 하진 않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과제를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진행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모델링 파트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몇 가지 모델링에 대한 팁들도 가르쳐 드릴 거고요. 물론 지금은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요. 어떤 중급이나 고급 과정의 모델링은 스킬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수업의 어떤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잘 모르시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기초 과정도 기초 과정도 마찬가지로요. 인터페이스를 기초 과정에만 있는 부분이 인터페이스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기초 과정에서 모델링 기초, 애니메이션 기초,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모듈들에 대한 기초, 이렇게 해서 기초로 작업을 하나 완성을 하는 것까지 렌더링하고 뭐 세팅하고 하는 것까지 해서 합성도 기초, 에펙까지 해서 들어가는 거 일러스트 포토샵으로 뭐 3D 쪽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것들 기초 이런 식으로 파트를 나누고 중급 과정에 들어갔을 때는 인터페이스 당연히 안 하겠죠. 중급부터는 바로 모델링 중급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뭐 중급 애니메이션 등등등 하다가 이제 고급 스킬로 갔을 때는 좀 더 한 강의당 많게는 10강씩도 있는 그런 어떤 강좌를 할 겁니다. 그러고 최종적으로 그때까지 제가 공언한 게 있죠. 구독자 수가 5,000명이 넘어가면 한번 이렇게 정모 좀 촌스럽긴 한데 정모 같은 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 거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금 여름에 개도 안 걸린다는 감기가 좀 걸렸었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강좌도 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몇 분 제가 선택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진행하는 모습이나 어떤 포트폴리오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유튜브로
이렇게 녹화를 해서 또 올려드리고 할 거예요. 근데 실제 오토파라인에서 몇몇 분들 제가 픽업을 해가지고요. 그거는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보내주시겠죠. 컨셉이나 이런 거를 보내주세요라고 했을 때 보내주시고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어떤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제가 몇 분, 많게는 아니고요. 한 세네 분, 두세 분 정도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무료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들어낼 때까지의 과정을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물론 서울 경기권에 사시는 분들만, 경기권이라고 해서 뭐 저기 분당 이런 데는 안 되고요. 제가 있을 수 있는 장소에서 서울 홍대 쪽 아니면은 경기 일산 쪽, 대화, 백석 이런 쪽 부근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무료로 진행하는 대신 멀리 나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강남 쪽도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사무실이 강남에서 홍대로 옮긴 지 좀 됐기 때문에 홍대가 아주 편합니다. 여튼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링 파트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하면서 한번 그 아주 먼 시간이겠죠. 그때까지 갔을 때 제가 한 100강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달려야 되겠죠. 제가 진도가 안 나가면 여러분들도 진도가 안 나가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폴더가 제가 5개를 준비를 해놨어요. 보시면 24강 베이직 모델링 파트 1 모델링, 25강 베이직 모델링 파트 2 모델링, 26강 베이직 모델링 파트 3 라이팅, 뭐 메터리얼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메터리얼 매핑하고 이런 거 하는 거들은 26강에 할 거고요. 모션을 잡는 거, 간단한 카메라 애니메이션부터 해서 모션을 잡는 거 27강에서 할 거고요. 28강 모델링 파트 5 렌더링 하고 렌더링 닷컴인 줄 알았어요. 렌더링 컴포지션, 컴포지트, 합성까지 에펙까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에펙까지 하는 걸로 해서 모델링이긴 하지만 모델링만 땅 하고 끝내지 않는다 그랬죠. 아까 모델링 파트인데 모델링도 하고 애니메이션도 하고 카메라도 잡고 합성도 하는 거를 기초로 해서 하나 끝내고 요거를 한 두세 개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라이팅하고 애니메이션 잡고 렌더링하고 합성하는 거를 같이 배우겠죠. 그러면서 모델링 어떻게 인용을 하느냐 그런 것도 배울 거고요. 몇 강을 진행하고 나면은 그 뒤에는 이제 간단한 일러스트부터 해서 포토샵부터 해서 이렇게 소스를 만들어서 모션 그래픽을 만드는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모션 그래픽 기초 과정, 모그래프를 사용한다든지 시뮬레이션, 다이나믹 등을 사용해서 만드는 모션 그래픽, 싱킹 파티클을 이용해서 만드는 모션 그래픽. 기본적으로요 파티클 서드 파티 플러그인들을 사용할 건데 기본적으로 싱킹 기초를 진행할 겁니다. 원래 같이 붙어 있는 모듈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싱킹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걸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24강 오늘 시작할 겁니다. 24강을 시작할 건데, 자, 스탠드라이트 모델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디자인의 형태는 이런 디자인의 심플한 어떤 디자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메터리얼은 아이맥 프로의 이런 어떤 스탱이라고 그러죠. 스탱. 이런 어떤 뭐라고 그러나요? 이거를 메탈이라고 하죠. 이런 메탈 질감, 이런 스틸 질감의 어떤 간지를 내는 거.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메터리얼을 내는 걸 해볼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가 켜지고 꺼지고 하는 애니메이션도 할 수 있으면 해보고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요. 모델링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스케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이러한 아이디어가 있고 이러이러한 작업을 할 건데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했을 때 바로 앉아가지고 스냅버디부터 켠다든지 애프터 이펙트부터 켠다든지 해서 뭐 이런 저런 레이어 얹어보고 이런 작업 하시는 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경험상 좋은 작업자가 아니에요. 좋은 디자이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로 되어 있는 문장, 문서를 도큐멘트를 스케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개발세발 그리더라도요.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각화를 시켜놓은 다음에
이걸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할 건지 2D로 할 건지 일러스트레이터로 할 건지 콜라주로 할 건지 3D 모델링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툴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툴은 툴일 뿐이에요. 툴이 먼저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진리예요. 아무튼 그래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할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놨어요. 지금 잠깐 제가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 회사에서 일하면서 스케치를 하는 모습을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보시고요. 그냥 제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제가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는지, 아이디어 스케치를 얘가 이런 식으로 그냥 띵가띵가 놀면서 했구나 이런 걸 한번 보시는 기분 전환,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좀 한번 리프레시하는 우리가 이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는 영상으로 보시고 저희는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셨나요? 호로록 지나갔죠. 아무튼, 네, 이런 식으로 녹화를 하면서 스케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고민하는 모습을 실제로 리얼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자,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그죠? 일단 여러 장을 했는데요. 여러 장을 생각을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됐으면 좋겠고 뒤에 이렇게 파워 포트가 있고 USB를 꽂는 포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무선이에요. 무선 스탠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파워는 이렇게 손으로 스르륵 스르륵 움직이면은 게이지가 보이는 거예요. LED가 터치로 게이지가 보이는 어떤 형식이고 요런 약간 좀 완전 네모는 아니죠. 이런 식의 삼각형 형태의 디자인 받침대가 있고요. 위쪽은 이런 스틸이에요. 스틸인데 이렇게 구부러지는 스틸 있죠. 안에 이제 고무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겠죠. 재질이 겉에만 스틸로 되어 있고 이런 재질로 되어 있고요. 라이트 스팅 두 개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의 디귿자 디자인의 스탠드고요. 여기 이렇게 이음새 부분에 이런 필러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벌리면 높이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구부러지기도 한다. 회전도 된다. 이런 식으로 기능성을 갖춘 제가 사실 좋아하는 디자인 스타일이에요. 이런 게 약간 스틸로 된 직각, 단면, 모던한 디자인 이런 것들, 솔리드한 느낌 이런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디자인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디어 스케치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 왜? 실제로 애니메이션이 돼야 되고 실제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디자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제품 자체를. 참고로 말하면 저는 제품 디자이너 아닙니다. 그래서 제품을 이런 디자인을 많이 하긴 하는데 제품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고민까지 하면서 이제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이디어 스케치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좋아요. 많이 하시다 보면은 금방금방 나와요. 여러 수백 장을 그려가지고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한 장 그냥 그리면 바로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바로 시각화될 수가 있어요. 그건 트레이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강좌를 뜨니까 말을 굉장히 버벅거리네요, 제가. 그리고 지금 되게 더워요. 지금 애기가 잘 시간이어가지고 문을 다 닫아놓고 하고 있어서 덥고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저녁을 굶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녁 먹으러 가야 돼요. 밥을 해놓는 밥을 지금 얹혀놓고 밥을 얹혀놓고 지금 하는 강좌를 잠깐 놓고 하는 거라서 여튼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스케치를 진행을 하셔서 디자인을 하시면 돼요.
일단 저는 이렇게 디자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 모델링을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이 디자인 가지고 모델링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시고 나서 항상 제 거를 강좌를 따라 하시고 나서 이제 내가 한번 연습해봐야지 라고 해서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꼭 이런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서 연습을 하셔야지 체화돼요. 습득하게 되고. 아시겠죠?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 또 바로 작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제 바로 모델링 진행해 볼게요. 이제 좀 우리가 기초 파트이기 때문에요. 좀 빙빙 돌려서 이렇게 작업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좀 바로 다이렉트로 안 가고 한번 이렇게 좀 빙 둘러서 애둘러서 한번 가보는 그런 작업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 헤드부터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헤드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지금 모양 자체는요, 약간 어떤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그냥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어떤 모양인지 아실까요? 이렇게 디귿자에 약간 납작한 이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뭐 약간 측면인 거고, 옆에서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 이렇게 전등이 뭐 좀 달려 있을 거고, 정면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막혀 있을 거고요. 윗면에서 보면 이렇게 그냥 길쭉하게 돼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디자인인 거예요. 이런 걸 만들 때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패스 가지고요. 패스 가지고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패스로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그죠? 선을 이렇게 그어가면서 뭐 이런 식으로 좀 맞춰야 되겠네요. 방법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익스트루드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디자인으로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스플라인 쪽만 우리가 이렇게 스플라인 쪽만 좀 손을 보면은,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디자인 자체는 이쪽이 좀 길잖아요. 그죠? 그럼 이 상판에서 줄여줘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디자인 자체를 이렇게 잠시만요. 오케이. 잠시만요. 여기를 줄이면 되겠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한 판 나오죠. 그죠? 이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하나를 카피를 하는 거예요. 컨트롤이나 커맨드 키 누르고 카피한 다음에요. 이렇게. 이거를 제가 지금 이 액세스 축이 이쪽으로 가 있잖아요. 축을 맞출게요. 메쉬에서 액세스 센터 000 execute 해서 센터를 맞춰놓고 하나 카피를 할게요. 컨트롤이나 커맨드 누르고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은 카피 된다 그랬죠. 이 상태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로프트 넙스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뭐 해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쓰려고 하는 방법은 폴리곤으로 모델링을 하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폴리곤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델링을 할 때는 디스플레이 모드를 라인으로 바꿔놓고요.
한 이 정도 길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큐브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옆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세그먼트를 뭐 한 두 줄 정도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준다고 생각하고 셋 요 정도 오케이 요 정도로 주고 난 또 추가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에디터블 시킬게요. C키나 에디터블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지금 하나 빼먹은 거 있죠. Save Project with Asset 하셔가지고 Save Project를 할게요. 아예 자 이렇게 해서 24강 24 아니야 뭐라고 할까요? 베이직 스탠드 라이트 모델링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에디터블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레프트 뷰로 프론트 뷰로 가가지고요. 셀렉션 툴을 눌러놓고 Only Select Visible Element를 체크 해제한 상태에서 자 이렇게 양쪽 사이드를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좀 개수가 모자라요. 일단은 이렇게 해주고요. 해주고 스케일 툴로 이렇게 이 정도 잡아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걸 잡고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줄게요. 이 정도. 네. 여기 하나 모자라죠. 오늘 잘 됐는데 자 하나 모자라기 때문에요. 지금 일단 여기 보시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 보시면은 루프 패스 컷이라고 있죠. 옛날에는 이게 나이프라고 해서 하나로 통일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죠?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요쯤에다가 대고 이렇게 하나 톡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려요. 루프로 해놓고 하면은 이렇게 선 타고 가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나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비슷하게 잘려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패스를 이용을 해서요.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하게 맞춰줄게요. 자 그 다음에 서페이스 모드를 선택하신 다음에요. 여기 서페이스 폴리곤 모드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랑 여기를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에 바로 뽑아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요. 익스트루드 한번 익스트루드를 선택하고 자 익스트루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서브디비전 값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offset 값을 정해가지고 어플라이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은 처음에 선택할 때 익스트루드를 해놓고 offset 값을 이렇게 올려서 뭐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요. 서브디비전은 한 개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도 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자 리셋 할게요. 리셋 한 다음에 선택하고 지금 익스트루드 이 아이콘으로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죠. 화살표가. 그러면은 그냥 허공에 대고요. 클릭 앤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 앤 드래그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이 정도 하겠다. 근데 정확한 수치를 나는 입력하고 싶어. 28이죠. 그러면은 좋아. 30으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 다시 컨트롤 Z나 커맨드 Z 해가지고요. 저는 익스트루드를 바로 안 뽑고요. 그냥 한 칸 이렇게 좀 약간 먼저 준 다음에 그죠? 주는데 뭐 한 4 정도 줄까요? 준 다음에 한 번 더 클릭 앤 드래그해서 이 정도 뭐 주겠습니다. 약간 틈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25죠. 25로 할게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보면은 뭐 나중에 이건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맞추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지금 한쪽만 돼 있죠. 이렇게 다시 컨트롤 Z 할게요. 이거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여준 거고 양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Shift로. 그 다음에 내릴게요. 얼마 정도였죠? 4 정도였죠? 4 누르고 Apply. 한 번 더 클릭 앤 드래그. 25 정도였어요. 아까 25 엔터. 이렇게. 그래서 다시 모델 툴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항상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가요. 그냥 이렇게 해서 바로 뭔가 하시는 분도 있어요. 선생님 이게 이상한데요? 뭐 이상한데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선택이 돼 있을 땐 이걸로 모델 툴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델링이 끝났으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모델링 하는 방법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종류가 많기 때문에요. 제가 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게 좀 얇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그죠? 그럴 때는 이제 모델링을 수정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뭐 버텍스 선택하셔가지고요. 셀렉션 큐 선택하고요. 셀렉션 모드 올린 셀렉트 비지블 알라먼트 체크해제. 자, 이것도 이렇게 선택해줘요. 양쪽으로 이렇게 다 선택한 다음에 스케일 툴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높이는 이 정도 맞춰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여기 크리에이트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매터리얼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터리얼로 예를 들면은 바디라고 할게요. 일단 샘플이에요. 샘플로 바디 샘플로 할게요. 샘플 바디 매터리얼 샘플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바로 적용시켜 볼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 이름을 헤드라고 하겠습니다. 세이브 한번 시켜주시고. 자, 세이브하기 전에 에디트의 프리퍼런스의 오토 세이브 파일즈에서 오토 세이브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항상 하셔야 됩니다. Recent files save every 5 minutes 10copy씩. 오케이. 지금 우리가 이제 실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걸 좀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요. 렌더링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이거 렌더 뷰 클릭.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디자인하고 내가 적합한가 한번 확인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괜찮나? 생각보다 별론가? 좋은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다음에 자, 좀 심심하다 싶으시면은요. 자, 이렇게 엣지 모드를 하시고요. 엣지 선택하시고 셀렉션 들어가셔가지고 루프 셀렉트, 아웃라인 셀렉트 해볼까요? 아웃라인 셀렉트 하시면 여기만 이렇게 선택이 되네요. 다시 셀렉트, 루프 셀렉션.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아웃라인 쪽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왜 이 짓을 하느냐? 이렇게 한 다음에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셔가지고요. 베벨로 이렇게 약간 각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무슨 작업을 하려고 하는지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안 줄 거고요. 이쪽 개인 취향대로 가시면 돼요. 자, 다 선택한 다음에 다시 셀렉션을 히스토리에서 봐도 되죠. 히스토리에서 볼게요. 룹 셀렉션 한 다음에 저는 룹 셀렉션으로 좀 애매하게 선택이 되죠. 왜 이렇죠?
제가 처음부터 면을 좀 나눴기 때문에 좀 애매하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아니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 뭐 상관없다고 친다면 봅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라이브 셀렉션 같은 걸로 하셔가지고요. Only select visible element 체크가 되는 상태에서요. 그냥 내가 선택하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선택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뭐 이 부분은 아니니까 Shift 키 누르고 계속 선택하시면 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하시면은 컨트롤이나 커맨드 키 누르고 하시면 이렇게 선택 해제되는 거. 기본적으로 다른 툴들과 동일합니다. Shift 키 누르고 선택 가서 선택 잘못 선택됐죠? 컨트롤 키 누르고 커맨드 키 누르고 선택. 또 Shift 키 선택 이렇게 윗면만 선택이 되죠. 지금 저는 윗면에다가 디테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까 루프로 선택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도 한다는 거. 베벨 가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볼게요. 너무 많이 내지 말고. 지금 뭔가 선택이 잘못된 것 같죠? 지금 여기가 뭐가 안 붙어 있는 것 같아요. 폴리곤이. 그래서 자 한번 테스트 잠깐 해보겠습니다. 다시 가서 오케이 이제 되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이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지금 면을 나누면서 포인트들이 접합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상태에서 베벨을 주시면 이렇게 겹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이 보시면은 여기서 한번 끊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자 버텍스 모드로 가서요. 컨트롤 A나 커맨드 A 눌러서 다 선택한 다음에 떨어져 있는 이어지지 않은 어떤 점들을 내가 나눠주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점들이 여러 개가 겹쳐 있어요. 이렇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합쳐주는 거예요. 하나로. 지금 잘리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뭔가 정상적인 어떤 패턴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에 포인트가 3개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포인트가 아까 보세요. 이렇게 하나, 둘, 해가 겹친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경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하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포인트 모두 선택한 다음에 커맨드 A에서 다 선택했죠 지금. 그런 다음에 옵티마이즈를 한번 시켜주는 거예요. 옵티마이즈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옵티마이즈 해보시면 이렇게 톨러런스 0.01 cm 이내에 있는 것들은 다 내가 접합시켜버리겠다 이 뜻이에요. 정리해버리겠다 면을, 선들을. 어떻게 됐어요? 됐죠? 하나 됐죠 이제 지금. 그러면 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베벨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सब디비전은 한 칸, 2칸 정도 줘볼까요? 어떻게 되나? 한 칸만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강면이 있는 느낌을 좋아해서 디자인에 너무 또 같죠. 0.5 정도만 줄게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까요? 렌더링 한번 걸어볼게요. 조금 더 줄까요? 이게 아직 감이 좀 안 와서 제가 어떤 느낌으로 나올지 이 정도 해서 봅시다. 컨트롤 R이나 커맨드 R 눌러서 한번 볼게요. 이 정도 꺾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 꺾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폰 값을 좀 조절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는 다시고 정도 해서 뭐 이렇게 약간 그럼 뭐 나중에 라이트 선택해서 뭐 작업하다 보면은 이렇게 라이트해서 뭐 작업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질감을 낼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뽕들이 조금 애매하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까는.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해서 질감 좀 들어가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실 모델링을 금방금방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뭐 자르는 것도 보여드리고 면 나누는 것도 보여드리고 이러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오히려 복잡해진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기초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더 쉽게 하시는 방법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요. 그냥 미리 하셔도 돼요. 작업이 미리 되신 분들은 뭐 미리 하셔도 되고, 모델링을 완전 처음 해보는 거다 하시면은 이렇게도 해보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놓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야, 얘가 한 것보다 나는 그냥 처음부터 면을 안 나누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에디터블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냥 루프 패스 해가지고 자 뭐 여기 하나 바로 한 다음에 서페이스 선택해가지고 서페이스 모드로 갈게요. 그래서 있죠? 서페이스 모드로 가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나는 그냥 바로 익스트루드 줄래.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냥 엣지 선택해서 루프로 엣지 선택해서 루프로 선택해서 윗면만 이렇게 선택해서 바로 베벨 줄래. 그럼 뭐하러 이 붙이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이거 한 방이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죠?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이것저것 막 뺑뺑 돌아오다 보니 그런 거라서요.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더 깔끔해 보일 수도 있고요. 이게 나중에 또 필요에 의해서 또 이게 더 괜찮아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걸로 할게요. 원래 하던 대로 할게요. 뭐 안 되면 이건 간단한 모델링이니까 또 다시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상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졌고 디테일은 조금 다듬어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디테일 중에서 보면 뒤에 이렇게 구멍이 있죠. 구멍. 이렇게 이 라인 들어가는 구멍이 있잖아요. 이 구멍 하나 뚫어 줄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뭐 얼마나 구멍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구멍은 나중에 수정할 수 있는 구멍이다. 그래서 이 두꺼운 부분, 이 판 부분이 이제 뭔가 전압, 전선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요 위치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나 잡아주시면 돼요. 그죠? 이 정도 구멍 이 정도 뚫을게요 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정도 뚫을게요 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뭐 좀 작아 되겠죠. 어차피 구멍 뚫는 용도로만 쓸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겠습니다. 조금 더 키우고 좀 내려볼까요? 딱 맞는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조절을 어차피 하면 되니까. 그런 다음에 이 친구는 헤드에 뭐라고 할까요? 뭐 그냥 우리 뭐 간단하게 합시다. 폴 해도 되고 뭐 마땅한 단어가 안 떠오르네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블린 있죠. 블린을 꺼내서 이렇게 집어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블린에 보면 지금 A subtract B라고 돼 있죠. 그래서 A에서 B를 뺄게. A 헤드에서 이거 뺄게. 구멍이 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구멍 났을 때 좀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들은요. 뭐 create edge object sorry. 여기 hide new edge 없어지지 깔끔하게. 이렇게 맞출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이 너무 좀 조금만 더 각이 졌으면 좋겠는데요 하면 나중에 이거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좀 더 깊게 딥하게 팔 수도 있고 이건 나중에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요 자리에다가 내가 구멍을 뚫었다. 뭐 하려고? 요 스탠드
필러 부분을 달려고. 그래서 이렇게 완성본을 뭐 우리가 좀 미리 구분을 지어 본다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뿅뿅뿅뿅뿅뿅뿅뿅뿅 해서 여기 스탠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헤드 부분을 오랜 시간 걸려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라이트 부분이잖아요. 그죠? 라이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내가 이름을 지울게요. 아예 이 부분도 불린으로는 안 돼 있고요. 그냥 이것도 헤드, 뭐 그룹, 헤드, 컴프, 헤드 해도 되고 헤드 그냥 헤드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라이트 스틱이 들어갈 이 부분에다가 뭔가 홈을 또 파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모델링 파트 2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잠시만요. 실린더로 합시다. 실린더로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플러스 Z축으로 마이너스 Z축 상관없어요. 해서 이렇게 작게 만들어 준 다음에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뭐 이쯤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올 거다. 각 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감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전구가 크기가 사이즈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생각보다 좀 좁아야 될 것 같아요. 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줄일게요. 이 사이즈를요. 잠시만요. 이게 지금 이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로만 줄일게요. 이렇게 줄이고요. 좀 더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얘도 이 정도 해볼게요. 그렇죠? 좀 줄였어요. 디자인을 조금 수정을 해 나가면서 한다 그랬죠. 아까도 스틱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나중에 두 개가 들어갔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전구가 꽉 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너무 두꺼운 거고 일단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두꺼워 보여서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좀 두꺼워 보여서 조금 줄일게요. 셀렉션, 보텍스, 헤드 선택해서 Shift 키 누르고 이쪽도 선택하고요. 양쪽 선택해서 스케일 툴로 이렇게 좀 줄일게요. 너무 줄인다기보다는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나 팠죠. 그 다음에 자, 얘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파지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라이트, 스틱, 뭐 홀 이렇게 잡읍시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상하게 된다는 거죠. A, B라는 밖에 없어요. A, B라고 하는 부등호 양옆에 있는 오브젝트밖에 존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A, B이기 때문에 얘들이 B면 되잖아요. 그죠? 얘들이 밑에 있는 얘들이 전체가 B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요. 옵션이나 Alt G 누르면 돼요. 그래서 그룹을 시켜버리면 같이 뚫리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뭐 홀, 뭐 마땅한 단어가 안 떠오르네요. 여러분들 중에서 괜찮은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은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마땅히 또 안 떠올라요. 그럼 얘네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카피 하나 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다가 어떻게 올려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정 위치가 맞냐 이거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위치면 되니 라고 이 정도면 뭐 얼추 맞겠네요. 그죠? 스틱이 들어갈 만한 자리이겠네요. 이 부분도 홈을 좀 파는 게 재미가 없다 싶으시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양옆에 비교를 해보는 거죠. 라이트 스틱 홈 쪽에다가 이렇게 캡슬 필렛을 달아가지고 이게 너무 많죠. 필렛이 레디우스 값을 1, 2 이렇게 달아서 약간 홈 안쪽을 이렇게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스무스하게 잡아줄 수도 있는 거고요. 티는 안 나겠다, 그죠? 체크합시다. 자, 그러고 다시 이거 두 개를 선택해서 어떻게 또 카피하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쪽으로 쭉 그대로 X축으로 그대로 옮기면 되겠죠. 이렇게. 오케이. 좀 얘들은 어때요? 좀 더 딥하게 들어가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잡아줄게요. 얘네들끼리 만약에 너무 많다라고 하면 또 복잡하니까요. 또 이렇게 그룹을 지을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룹 안에 그룹은 상관없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라이트, 뭐 스틱, 스틱스라고 하든지. 그래서 이렇게 라이트 스틱 박을 수 있는 것까지 하나 만들었죠. 그 다음에 자 지금 되게 저는 뺑뺑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거 하나 선택해. 이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내가 이런 모양의 예를 들면은 스틱 하나 놓고 싶은 거예요. 이 모양의 스틱 하나 놓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방법은 두 가지인데 제일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요. 이 위치에다가 그대로 뭔가를 툭 갖다 받고 싶다.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걸 그대로 하나 카피를 떠서 컨트롤 키 누르고 옵션 키 누르고 하나 카피 떠가지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필렛을 주면은 저 모양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하이트 값 주면 되죠. 그럼 스틱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 위치에다가 뭔가 내가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요. 캡슐이다 예를 들어서 하면은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안으로 쑥 들어가죠. 얘가 하이어라키 되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캐릭터에 보시면 기초인데 좀 너무 가나? 아무튼 그냥 알아놓으세요.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캐릭터 커맨드에 가시면 리셋 PSR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면 이렇게 이 위치에 딱 붙어요. 얘가 지금 그죠? 방금 갔죠 이 위치로. 그래서 이렇게 딱 해서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레디우스 값 줄여볼게요. 딱 이 위치로 가죠 지금. 그죠? 그래서 내가 밖으로 꺼낼게요. 얘는 지금 이 어떤 블린용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딱 위치에 들어가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아시겠죠? 그냥 이거를 하나 카피를 할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밖으로 완전히 꺼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캡스 필렛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트 값을 그냥 쭉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스틱이에요. 사이트 값이 310 정도로 한번 줘볼까? 그래서 딱 위에서 이렇게 맞춰지게끔. 근데 지금 좀 더 줘도 되겠다. 하이트 값을 이게 10 정도 주고 315 뭐 이렇게 줘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느낌으로. 그럼 캡스에서 레디우스 값이 10 정도 들어갔으면 세금은 좀 더 줄게요. 앞에 좀 동그랗게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 카피해서 이렇게 그대로 옮기시면 되죠. 뭐 위치를 보고
맞추시면 되니까. 사실 딱 이런 디자인이 나올 것 같지는 않는다, 그죠? 조금 더 옮길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얘도 이쯤으로 옮기고 얘들도 이쯤으로 옮길게요. 붙여볼게요 한번. 아, 이게 훨씬 낫다, 그죠? 디자인이 이 네 개도 이 라이트 스틱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두 개가 아니죠. 이거 두 개죠. 얘랑 얘랑 그러면은 어떤 거예요? 얘랑 짝이 얘인가요? 그러네. 얘들 위치를 이렇게 바꿔줄게요. 또 얘랑 위치를 어떻게 바꿔주면 되죠? 얘들한테 위치 가면 되지. 이게 차라리 낫다, 그죠? 이게 뭔가 더 보인다. 라이트 두 개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잡을게요. 뭐 실용성은 없어 보인다, 그죠? 어쨌든 뭐 그냥 이런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게 밖으로 이쪽으로 빛이 새어 나갈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약간 수정이 필요할 것 같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이게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수정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수정을 해서 헤드 부분까지 완성을 하는 게 목표거든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라이트다고 했을 때요, 이 옆으로 빛이 다 샌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뭔가 막혀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디자인 보면은 이렇게 돼서, 그죠? 막혀 있단 말이에요, 뭔가가. 그래서 그 작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복잡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수정할 거냐면요. 지금 거 뭐 다시 모델링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일단 이 헤드라는 거, 이것만 선택을 할게요. 이거 잠깐 풀고 헤드만 선택을 해서요. 자, 밑면에 있는 면을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서페이스 모드를 한 다음에 밑면에 있는 면만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선택하셔가지고요. 익스트루드 이너 선택하셔가지고 클릭 앤 드래그 해볼게요. 지금 이게 이 두 개가 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저브 그룹을 체크를 해제를 합니다. 이 익스트루드 이너 옵션에서요. 그 다음에 프리저브 그룹이 체크되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크레이드 앵곤 해가지고요. 이게 또 애매하네요. 이렇게 해도 이쪽으로 홈이 또 생겨버릴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이거를 처음부터 계획을 좀, 그죠? 디테일하게 잡고 가는 게 제일 좋았는데 좀 애매하게 됐다. 사실 모델링을 하면서 지금처럼 이런 경우들이 좀 생기기는. 여러분들도 실제로 해보시면은, 저는 지금 이거를 옆에 이렇게 이 정도의 막을 하나 더 만들어주고 싶은 거거든요. 옆에다가 이렇게 막을 하나 더 만들어주고 싶은 건데, 이걸 잘라내기가 좀 애매해서, 아니면 그냥 좀 야매로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제일 깔끔한 방법으로는 이 디자인 자체에 이렇게 지금 막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건 원래 뚫려 있는 느낌으로 지금 작업이 된 거예요. 근데 막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이렇게 저는 이 디자인대로 한 거거든요. 지금 한 건데 막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밑면도 좀 두껍긴 하네. 이것도 지금 수정할 건 아니지만 한번 해봅시다. 미리 수정할게요. 그냥 좀 지금 보기 싫어서 좀 줄일게요. 이렇게 훨씬 더 샤프해 보인다, 그죠?
이런 느낌이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홈도 딱 여기 맞추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맞춰도 될 것 같고요. 이 정도에 그죠?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뭐 수정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지금 이걸 그대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은 여러분 어차피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선택이 뭔가 돼 있으면 안 돼요. 선택을 해제한 다음에 디셀렉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이 돼 있다 뭔가가 나이프로 자르기 전에 그러면은 여기서 디셀렉트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나이프로 하나 자를게요. 그냥 참 난도질이 많이 되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면서 작업하다 보니까 자, 여기다가 라인 하나 걸쳐주죠. 뭐 이렇게 해서 볼게요. 요만한 거 하나 뭐 요만한 거 하나 할게요. 그래서 두 개를 만들었어요. 라인은 총 이렇게. 그래서 요만 선택해서 좀 얄팍하게 이렇게 라인 하나 잡았어요. 이렇게 라인 하나 잡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요 라인 부분만. 또 쭉 가서 이 부분 이 부분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익스트루드 해서 쭉 뽑으면 되겠죠. 이렇게. 너무 두껍다 그죠? 막으니까 참 멋이 없어지긴 하는데 뭐 일단은 이렇게 잡읍시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배 부분 전체 부분 이렇게 선택하고 또 이 부분 이렇게 Shift 선택해서 이 배 부분을 위로 좀 올릴게요. 이렇게 쓱 올릴게요. 그러고 이 부분도 지금 이 부분 뚫려 보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좀 그냥 이렇게 막아버리고요. 이쪽 당겼어요. 이쪽으로 좀 이런 식으로 당긴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라이트 스틱 부분 있죠. 라이트 스틱 마스크 돼 있는 이 라이트 스틱스랑 라이트 스틱 이 이름 라이트 스틱으로 합시다. 라이트 홀이랑 라이트 스틱 1 2 이런 식으로 잡을게요. 그래서 이 친구들만 위로 좀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옵스, sorry. 이 정도까지. 그러면 좀 가려지죠. 이렇게. 그죠? 이 정도까지 옮겼어요. 그리고 얘도 좀 내리고요. 이게 보이네. 그죠? 뭐가 보이는 걸까요? 얘들이구나. 얘들이 보이네요. 보이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얘들을 좀 당깁시다. 이 정도까지 잡고 좀 홈이 보이니까 이거 그냥 막을게요. 이 정도까지. 어차피 여기에 저기 나올 거기 때문에 저기 필러가 이렇게 박힐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잡아도 될 거라고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 윗부분 있죠. 이 헤드의 윗부분, 맨 윗부분 여기를 최대한 낮춰볼게요. 이게 최대한 낮춘 거겠다, 그죠? 최대한 납작하게 보이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나마 좀 낫다, 그죠?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이거는 다시 이렇게 좀 내리면 될 것 같고. 지금 디자인상으로 보면은 이쯤에 박혀 있네요. 더 내려도 나중에 일단 필러 봐보고 선택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좀 커버업을 했어요. 오케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거 나쁘지 않고 지금 전체적으로 좀 길거든요. 그죠? 전체적으로 좀 되게 길어 보여서 조금 더 수정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정도 스케일만 이렇게 줄여볼까요? 헤드만 잡은 거예요. 헤드만 잡아서 이 정도까지 줄여볼게요. 이 정도까지 줄이고 얘 두 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브젝트에서 하이트 값을 줄이면 되겠죠. 이 정도 하고 좀 더 줄까요? 이 라이트 스틱 애들이 좀 이런 거 사라졌죠. 라이트 스틱 홀로 돼 있는 애들이 잠시만요. 이렇게 10.125 이게 스케일을 줄여다 보니까는 얘들도 같이 줄어들었거든요. 지금 전체 스케일이 얘들은 지금 프리미티브 오브젝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X축만 딱 잡아서 선택을 한 거지만은 얘네들은 전체가 다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좀 맞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10. 아까 몇이었죠? 10으로 맞출까요? 10 이렇게 이렇게 또 홀이 생기죠. 오케이, 이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슬라이트 스틱 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사이즈가 줄었죠. 그래서 이거 프리미티브 오브젝트의 사이즈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시면 안 돼요. 우리 기초를 다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홈을 맞춰줄게요. 기초 우리 인터페이스 설명할 때 프리미티브 오브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만약에 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면은 이전 거 다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게 조금 더 짧아도 될 것 같아요. 밖으로 튀어나오네. 오케이. 자, 그래서 라이트 스틱이 들어가 있는 짤바닥한 이렇게 이 정도 그죠? 이 정도 구조죠. 구조 자체 이 정도 구조네요. 디자인 잡은 것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헤드 모델링이 어렵게 끝이 났습니다. 뭐로 가나 저로 가나 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번 강의를 마지막으로 해서 뭐로 가나 저로 가나 그냥 내가 생각했던 모양만 나오면 장땡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지금 우리 문제가 잠깐 생겼는데 이 보시면은 라이트를 하나 박아볼게요. 사소한 문제는 아니고요. 좀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진 않아요. 여기 이음새 쪽이 우리가 붙여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음새 쪽이 뭔가 티가 나서 처음부터 모델링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중간에 한번 꼬여서 또 이렇게 수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처럼 하니까 너무 복잡해라고 하시면은 쉬운 방법으로 똑같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디자인만 나오면 돼요. 이 디자인으로만 나오면 상관없어요. 원래 이제 내가 생각했던 그 디자인으로만 나온다면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선택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가면 되니까요. 오케이. 조금 이쪽으로도 좀 폭이 조금만 더 좁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긴 한데요. 일단 그 부분은 제껴놓고 가겠습니다.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공간도 좀 있어 보이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뭐 어차피 작업 자체는 자꾸 하면서 맞춰 나갈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고려를 하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완성해 놓고도 수정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단은 모델링 파트 1을 끝내고 파트 2에서는 이제 이 대랑 밑에 판넬을 만들 거예요. 금방 만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성이 끝나는 형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원래 모델링 파트를 한 30분씩만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앞에 이제 우리가 오랜만에 봤기 때문에 이것저것 또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고 전체적인 수업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도 설명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모델링 파트 2에서 다시 진행을 할게요. 지금 강좌를 바로 모델링 부분은 다 올릴 거기 때문에 파트 2로 바로 넘어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